망망대해를 떠도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넷플릭스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추천해주는 작은 유리병 편지들을 보여드리는 유리병 창고의 시간입니다. 오, 첫 시간이네요.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거든요. 뭐라? 저희가 자기소개를 안 해. 우리가 자기소개를 한 적이 별로 그렇네. 없네. 첫날 빼고는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네, 이제 그럴게요. 앞으로는 자기소개를 예의를 갖추고 녹화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가 그동안 없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저는 방심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소요라고 하고요. 저는 해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각자 최근에 봤던 넷플릭스 컨텐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번처럼 줄거리 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 말고 간단한 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그러면 가장 최근에 본 순서로 하자면 제가 추천드리는 작품은 아직 완결도 안 났어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장송의 프리랜입니다. 오,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고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세하게 좀 정보를 알려드리면 매드하우스에서 제작을 했네요. 매드하우스 하면은 아실 분들은 좀 아실 만한 되게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데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네, 진짜 멋있네요. 뭔가 약간 그거 같아. 약간 게임 맞아요. 그래픽 보는 것 같다. 판타지 세계관이고요.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제 용사들이 이제 무리가 일행이 있잖아요. 용사 일행이 마왕을 이기고 나서 그 이후의 일에 후일담을 다루고 있고 주인공은 엘프 마법사인 프리랜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는 엘프와 인간의 시간은 같지 않다예요. 엘프는 몇천 년, 몇만 년을 사는 존재인데 인간은 백년을 채 못 살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장송의 프리랜인 건 결국에는 수많은 그동안의 동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엘프의 시간에서의 100년은 짧은 시간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엘프의 입장에서 용사의 일행의 후일담을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익사이팅하고 액션 넘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액션 장면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퀄리티 엄청 좋거든요. 액션 퀄리티도. 근데 액션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프리랜이라고 하는 엘프로 따지면 아직은 한 17살, 16살 그쯤 되는 어린 프리랜이지만 인간에게 볼 때는 몇천 년 전에 전설의 마법사한테 마법을 배운 그런 나이가 많은 캐릭터고 그래서 이제 용사였던 흰멜이 사실은 프리랜과의 어떤 썸씽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프리랜이 뒤늦게 추억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막 둘 사이에 진짜 연애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세심한 어떤 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프리랜이 그때 흰멜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구나를 여행하게 되는 거고 불량한 성직자였던 하이터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되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좀 뭐랄까 철든 느낌도 나고 그리고 드워프라서 아직 살아있는 아이젠 유일하게 이제 프리랜과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어서 뭐 이런 인물들이 그리고 하이터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자기가 거둬들이고 있는 고아인 페른을 너의 제자로 삼아달라 했더니 프리랜이 그럴 수 없어. 왜냐면 이 상태로는 데려다니다가 짐만 될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위험하니까. 프리랜은 마법을 모아다니는 걸 취미로 해요. 그래서 사소한 마법까지 다 모아요, 그냥. 그리고 그런 여행을 떠나니까 어떨 때는 엄청 위험한 데 갈 때도 있고 엄청 사소한 일을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그 농부의 짐을 옮겨주기만 해도 우리 동네에 있는 뭐 식기를 씻는 마법 이런 것까지 다 모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할 제자로 삼기에는 너무 어리다 해가지고 하이터가 대신에 그럼 이 책을 번역해줘라. 그 책을 번역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데 프리랜한테 그 몇 년은 아무것도 아닌 그치.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번역을 해요. 그리고 그동안 페른을 봐주죠. 그리고 나서 하이터가 죽을 때쯤에 페른은 프리랜이 데리고 다닐 만큼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터가 유언으로 그럼 이제 페른 데려가도 되겠지 하니까 프리랜이 너의 소원은 이거 번역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하나 끝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잔잔하고 뭔가 작은 감동이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쭉 이어가는데 이제 어쨌든 작화 퀄리티가 넘사벽이고 자연 막 미장센이 좋고 하다 보니까 주말에 지쳐가지고 힐링하고 싶을 때 그럴 때 한 편 한 편 아껴서 보기에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액션이 막 강한 걸 이런 걸 보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 안 드리고 뭔가 조금 잔잔 컴다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요. 지금까지는 오늘 기준으로는 8화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네, 7화까지 나왔고 8화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아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화에 20분 정도 되는데 그 20분 동안 짧다. 네, 정갈하게 마음을 딱 자기 전에 딱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좋아. 좋은, 네, 마음 복잡할 때 보기 좋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약간 밋밋해서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에 해와. 저는요 사실 제가 보는 방식은 어떻냐면 틀어놓고 딴짓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럼 외국 거는 좀 힘들겠네. 외국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본 거를 그냥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웃기거나 그냥 유쾌한 거를 그냥 틀어놓고 야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뭐 딴 것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특히 뮤지컬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뮤지컬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뮤지컬 영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시카고예요. 시카고 보셨나요? 당연하죠. 시카고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뮤지컬 영화가 그냥 뮤지컬을 압도한 맞아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카고를 내한 공연도 봤고 한국에서 한 곡도 봤고 영화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뮤지컬보다는 영화가 재밌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화를 강력 추천을 하는데요. 진짜 르네 젤리거의 록시 아트는 르네 젤리거 어떻게 따라할 수가 없어. 맞아요. 진짜 넘사벽입니다. 그 락시 그 자체. 아니 락시 그 자체도 아니야. 그냥 보통의 락시들과는 차원이 다른 락시, 또 다른 락시를 창시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뮤지컬을 보면서도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시카고는 장르는 범죄, 피카레스크. 네, 피카레스크 그리고 뮤지컬 장르고요. 노래들이 또 너무 좋습니다. 노래 좋죠. 고요 주연은 캐서린 제타 존스랑 르네 젤위거가 탑 주연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리처드 기어도 약간. 리처드 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사 역할로 나오고 있고요. 캐서린은 최근에 웬즈데이에 나왔습니다. 진짜? 네네. 뭘로 나왔어? 엄마로 나왔나? 모티시아 아담스. 엄마로 나왔네. 르네 젤위건 최근에 주디라는 영화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영화가요. 왜 범죄 영화냐? 라고 하면은 재즈 가수죠. 이 주인공 캐서린 제타 존스 여기서는 멜마 켈리로 나옵니다. 전설적인 재즈 가수로 나오는데 켈리 시스터즈. 네, 켈리 시스터즈로서 자매인 베로니카와 함께 전국을 떠돌면서 공연을 하는 유명한 재즈 가수인데 이 사람을 워너비로 삼는 락시 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욕망에 가득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유명한 세상을 제패하는 재즈 가수가 돼야지 하는데 야망이 가득한 약간 ENTJ. 그래서 이 켈리의 공연을 보러 락시 하트가 갔는데 원래 쌍둥이가 나와야 되는데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벨마 켈리가 자매인 베로니카를 살해를 하고 공연에 혼자 올라와서 그 위에서 체포를 당하는 그런 걸 목격하게 되고 올댓 재즈가 거기 나와. 올댓 재즈 아주 멋있습니다. 이거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섹시하고 너무 멋있어요. 맞아. 그래서 약간 한국이 어려워. 한국에서 공연하기 어려운 게 피지컬이 아무래도 달라가지고 이번에 그 수우파에도 잼 리퍼블릭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재현하기가 어려워. 내한을 왔었는데 저는 한국 것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내한의 그 피지컬은 이길 수가 없다. 끈적끈적한 재즈가 원래 또 미국 거기 때문에 근데
또 이 락시 하트도 자신을 여기 클럽에 이제 가수로 써주겠다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서 그러니까 이제 캐스팅을 위해서 그걸 한 거죠. 맞아요. 불륜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내기 때문에 저 여자를 한번 꼬셔봐 이 내기 때문에 락시를 꼬셨었는데 락시가 알고 나서 배신자 이러면서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벨마 켈리를 만나고 다른 여자 교도소 수감원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라서 이 장르가 범죄 장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여자 교도소여가지고 각자가 이제 각자의 이제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것도 노래와 춤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아주 셀블럭 탱고라는 그 유명한 넘버가 나옵니다. 다 유명해 사실 다 유명하죠. 그거랑 이제 락시 하트 최고. 근데 그래서 그 성공을 하고 싶은 락시 하트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가 시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영웅이랑 다른 재판물이야. 영웅은 누가 죄인인가 그렇죠. 엄근진하다면 여기서는 약간 되게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락시 하트가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정에 서게 되고 재판정에 서서 화제를 얻게 돼요. 막 뭐 예쁘다 뭐 락시 하트 스타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인자인데도 막 락시 하트의 막 스타일을 막 따라하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잠시일 뿐 또 다른 스타로 대체돼서 또 락시 하트가 밀려나고 거기에 또 막 오기가 발동해서 갑자기 뭐 저 임신했어요 막 이런 루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지저분한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저분한 거를 그 끈적한 재즈라는 장르에 녹여가지고 맞아요.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이고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영화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뮤지컬에 관심이 없으셔도 소재, 이 서사 자체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카고 뮤지컬을 못 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이 넷플릭스에서 시카고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화가 최고예요. 저는 이거랑 헤드윅은 영화가 좋아. 뮤지컬을 넘어섰다고 봐요. 헤드윅은 요즘에 근데 넷플릭스에서 없어졌어요. 그래? 저 그 시카고와 더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영화가 헤드윅인데 넷플릭스에서 없어져가지고. 그러면은 저의 소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양산형 리코 편이 아닐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 작품과 리코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리코를 골랐죠. 왜냐면 리코는 더 짧기 때문에. 바로 타이거 앤 드래곤입니다. 아하, 바다의 후보로 나왔었죠. 네, 타이거 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옛날 드라마예요. 2005년에 나온 드라마인데 진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쿠자가 라쿠고라고 하는 일본의 전통 이야기 예술을 하는 내용입니다. 딱 들어도 재미없겠죠. 무엇이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재미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것 같은 알아들은 말이 야쿠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쿠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그 전기수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에도 시대에 발달한 1인 모노드라마 형식의 이야기 예술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판소리처럼 전승되는 거 바뀌지 않고 전승되는 그런 이야기 예술 장르인데 그거를 이제 야쿠자인 토라지 주인공인 토라지 배우려고 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야기 재능이 없어서 나 너무 노잼인 것 같아 라고 하고 돈을 이제 받으러 갔대. 그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는데 받으러 간 대상이 바로 하야시아테 돈베라고 하는 라쿠고 명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돈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내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해가지고 화장실로 갔는데 이제 베테랑 야쿠자인 토라지는 얘가 도망갔구나 하고 이제 문을 통해서 나오지. 그래서 쫓아가죠. 쫓아가서 얘가 뭘 하나 봤더니 라쿠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쿠고를 들으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해가지고 저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를 삼아주기로 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저는 이 드라마가 좋은 이유가 완결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화마다 하나의 라쿠고가 등장하고 그 라쿠고에 맞춰서 비슷한 상황이 현실의 토라지와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돈베의 아들인 류지. 그러니까
토라가 호랑이고요. 류가 용이거든요. 그래서 타이거 앤 드래곤이에요. 그래서 호랑이파, 용파 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토라지랑 류지가 그러니까 류지는 라쿠고를 엄청 잘했는데 텃세 부리는 다른 사람한테 열받아가지고 나 안 해 하고 뛰쳐나와가지고 옷가게를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토라지는 뭔가 이런 이야기적 재능이 없어가지고 외우는 거 잘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현재적인 어떤 이야기로 섞어가지고 류씨의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류지와 같이 겪은 이야기를 이제 옷가게 사장 류씨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센세이션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라쿠고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라이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벌어진 어떤 이야기들이 하나의 라쿠고로 수렴돼 가면서 마지막에는 토라지가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깔끔하네.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10화 동안 이어지는데 점점점 이 야쿠자이면서 점점점 이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한 화 한 화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완결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야쿠자나 라쿠고가 뭐지? 이런 재미없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을 즐거보는 즐거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 화의 길이도 거의 1시간쯤 되거든요. 몇 화인가요? 11부작. 11. 11부작이어서 이거를 보는 데에 있어서 시간을 좀 많이 쓰셔야 될 텐데 그렇다고 막 너무 집중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막 지하철을 탔는데 지하철이 막 1시간 정도 타야 돼.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그리고 환승해야 되면 또 더 길어지고 그럴 때마다 꺼내보면은 너무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드라마니까 넷플릭스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장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딱이네요. 네. 다음은 해와의 추천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또 자주 틀어놓는 게 화이트 칙스입니다. 화이트 칙스 보셨나요? 그거 봤죠. 화이트 칙스가 진짜 정말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영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 코미디 장르고요. 진짜 형제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분들이 삼형제인데요. 한 분은 감독이고 이제 두 명이 진짜로? 두 명이 이제 그 두 명 주연 있잖아요. 존 웨이언스, 마론 웨이언스. 네. 그리고 감독은 키넌 아이보리 웨이언스입니다. 와. 그래서 감독이 제일 큰 형으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재밌었겠다. 진짜 재밌었겠다. 그렇죠? 사실 이렇게 삼형제가 다 같이 영화에 그렇게 되는 게 별로 없는데 엄마 아빠 얼마나 뿌듯할까. 저는 근데 비즈니스로 형제 자매를 보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완전 코미디 장르고요.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언제 영화냐면 2004년 영화, 좀 오래됐죠? 드래퀸 코미디 영화라고 네, 하네요. 드래퀸 코미디 영화. 여기서 왜 드래퀸이냐? FBI 형사인 두 명의 남자가 여장을 해서 침투해서 벌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거는 줄거리 대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명의 FBI 형사들이 굉장히 허당이에요. 허당인데 그래서 막 마약범을 잡아야 되는데 잠복해 있는 다른 사람을 잡고 막 이런 식의 되게 허당인데 어떤 임무를 하나 맡게 됩니다. 이 재벌가 자매를 무사히 그 햄턴스 호텔이라는 곳에 데려다주는 그런 간단한 임무예요. 간단한 임무를 맡아서 그냥 지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재벌가가 이제 좀 위험을 받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간단한 임무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임무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매가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하고 막 까탈스럽고 외모에 엄청 신경을 쓰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호텔에서 파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얼굴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근데 정말 조금이거든요. 막 코에 조금 뭐 볼에 조금 났는데 막 이 얼굴로는 절대 파티에 갈 수 없어 이래가지고 책임져 이래가지고 내가 당신네들 책임자한테 전화할 거야 이랬는데 이것까지 실패를 하면은 얘는 이제 FBI에서 완전 제명이 되기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이 자매로 우리가 위장을 하자 해가지고 갑자기 여장을 한 거예요. 드래퀸. 드래퀸처럼 여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쌍둥이 자매인 척하고
거길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신기하게 다 믿어요. 그게 코미디야. 진짜 어색하거든요. 지금 보면. 아니 옛날에 봐도 어색했어. 엄청 어색하고 목소리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냥 믿어요. 뭐 성장판 주사를 맞았니?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 두 명이 이제 흑인이어가지고 막 남자들도 심지어 플러팅도 합니다. 막 백인 얼굴에 뭐 흑인 궁뎅이를 가졌다 이러면서 플러팅을 하는 장면들도 있고. 변장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변장을 하면서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좌충우돌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코믹하고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보기 제일 좋은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웃고 싶을 때, 웃음벨 필요할 때. 맞아. 너무 재밌었어. 그냥 틀어놓고, 그러니까 옷 갈아입을 때 그냥 틀어놓고 옷 갈아입거나 화장하면서 보기도 좋고요. 저는 이거 친구들끼리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때 자취방에 모여가지고 할 거 없을 때 야 영화나 보자 이러면은 보기 딱 좋은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약간 하이틴 감성이 있어서 그때 미국 청소년들이 입었던 그런 패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춤추는 거, 노래 그런 거를 보기도 되게 재밌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뇌 빼고 보기 좋은 영화로 화이트 칙스 추천드립니다.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컨텐츠는 역시나 일본 컨텐츠. 이번에도 애니메이션인데요. 이세계 삼촌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혜화와 저의 취향이 극명하게 갈리죠. 그러니까 미국 지향형이냐, 일본 지향형이냐.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그래서 이세계 삼촌은 어느 날 이제 삼촌이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데 타카후미라고 하는 주인공이 삼촌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삼촌의 병원비를 대느라고 가족들이 다 와해가 됐거든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래서 갈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타카후미가 가서 이제 삼촌을 깨우는데 삼촌이 깨고 나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막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말한다거나 자기가 마법을 쓸 줄 안다고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한숨 푹 쉬고 있으니까 막 주문을 외워. 한번 보여줄게 하고 주문을 외우는데 안 돼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다가 일본어로 딱 말을 하니까 갑자기 염동력이 발생하는 거죠. 오잉? 그래서 진짜 삼촌이 주장했던 대로 그 식물인간이 되어 있던 그 시간 동안 이 세계에서 모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마법을 가지고 유튜브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이제 둘의 생계를 이어나가게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펼쳐지는 좌충우돌의 현실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삼촌이 이 세계에서 여행했던 것을 이퀴러스 엘란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은 모니터로 보여줘요. 그 줌도 땡길 수 있고 막 그래. 그 마법을 통해서 삼촌이 이 세계에서 모험을 했던 내용을 또 보여주는데 그 두 가지가 이제 교차되면서 좀 코믹한 장면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삼촌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오크같이 생겼다고 얘는 오크의 아종이라고 막 핍박을 받는데 또 실력은 좋으니까 마법은 또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극복을 다 해내고 또 이 진가를 알아보면서 수많은 이제 여자 캐릭터들이 그 삼촌을 좋아해. 근데 삼촌은 그걸 몰라. 하하 유니버스네. 하하 유니버스. 그래서 이제 타카후미를 좋아하는 여자 소꿉친구 후지미야가 그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이제 그 이세계 파트에선 벌어지고 현실에서는 막 그 삼촌이 중고거래 이베이 그 옥션 중고거래를 이제 맛을 들였는데 배송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배송비가 너무 붙으니까 그럼 배송을 내가 직접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막 6시간 되는 거리를 마법으로 숭숭 왔다가 직거래하고 오고 막 이런 에피소드들. 그리고 유튜브로 수익 내고 있었는데 구독자가 몇 명 이상이 아니면 수익 못 내는 걸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막 절망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현실 파트가 벌어지면서 뭔가 개그가 벌어지는 게 이 장르의 재미고 저는 이 세계물은 안 좋아하는데 이 세계 개그물은 좋아해요. 이 세계의 전형을 비틀어 있는 그런데 이 세계에 삼촌이 갔다 왔는데 삼촌이 뭐 이런 상상력은 뭔가 너무 과하지 않게 잘 비튼 게 아닌가. 최근에 막 이 세계에 갔는데 자판기가 되고 뭐 이런 식의 과한 상상력의 작품들이 또 넷플릭스에 막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그것들이 별로라는 건 아닌데 그냥
이세계물과 이세계 개그물에 면역이 없으신 분들도 이 정도는 좀 쉽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개그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해와와 저의 어떤 취향의 공통점도 드러나는 게 개그물을 좋아하는 맞아. 웃겨야 돼. 맞아요. 웃겨야 재밌어. 그래서 이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해와는 어떤 걸 추천하나요? 저는 마지막으로 김신의 편의점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는 시트콤을 좋아해요. 앞서 말했듯이 웃긴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렌즈도 정주행했었고 빅뱅 이론도 정주행했는데 요즘에도 생각나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다 없어졌어요. 볼만한 시트콤이 없을까 하다가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소재가 독특해서 좋았어요. 이게 시트콤인데 캐나다 이주민인 한국인들의 이야기. 교포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되게 신기했고요. 그래서 1화를 봤어요. 시험 삼아서. 1화를 봤는데 너무 그냥 한국 아저씨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투도 그렇고 하는 말들도 그렇고 막 한국이었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이런 진짜 아저씨들이 할 만한 그런 말투인데 가로 열고 APPA 네, 이렇게 돼 있어. 아빠 미스터 킴 그러니까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사장님이 미스터 김씨입니다. 말버릇이 있어요. 뭐 오케이, see you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식 영어, 그 한국 교포들의 영어, 그 약간 배용길 아저씨 맞아. 배용길 아저씨 같은 그런 말투가 꽤 웃음 포인트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인공 이분은 한국에서 산 게 얼마 없어요. 그냥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냥 한국계? 네, 한국계 사람인데 너무 그 교포 영어를 잘 구사하는 그런 신기한 분입니다. 심지어 다른 분들은 뭐 중국계 뭐 이런 분들이고요. 주변 인물 중에 이름이 김치인 사람인데. 맞아요. 그 정이라고 그 김씨의 아들인데 아들 친구의 이름이 김치입니다. 에이 김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뽀짝뽀짝 벌어지는 재밌는 이야기, 사랑도 있고 코믹도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시트콤입니다. 저는 이거를 연극으로 만든 거를 본 적 있어요. 2017년인가 16년에 한민족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이 뭐 소설, 연극 뭐 이런 게 한국에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연극에서는 김신의 편의점이 이제 연극으로 바뀐 거죠. 봤었는데 보면서 와 진짜 한국형 신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 얘기했던 인생은 아름다워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나서 그런 인상을 받고 좀 되게 재미있게 봤지만 또 어떤 그 국립극단에게 기대하는 어떤 내용적인 아름다움까지는 없었어서 그 어린 마음에 그 연극에 막 불타오르던 그 시절에는 살짝 서운했는데 지금 같은 마음으로 봤으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시트콤에는 이렇게 신파가 엄청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연극화 시키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가족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씩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내용은 둘째치고 교포식의 그 영어, 교포의 한국말 막 되게 어색한 말투를 중국계 한국인이 아이 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한국적 추임새들 있잖아요. 한국인들만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고 아이고 막 아이 참 막 예! 막 이런 거를 되게 중국계 캐나다인께서 하시는 그 어색한 것들이 되게 재밌습니다. 약간 페이퍼 타올이 유비인네 같은 느낌? 꽈찌쭈 약간 이런 느낌?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런 거를 보는 가슴 따뜻하고 유쾌한 가족들의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추천해준 대부분의 작품들이 뭐 긴장감 넘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취향을 너무 탔네요.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다음에는 다른 취향을 가진 게스트분들 모셔놓고 더 다양한 작품들을 추천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넷플릭스 항상 그거잖아. 넷플릭스 증후군이라고 볼 게 많은데 볼 게 없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작품들 한 번씩 살펴보면서 취향에 맞으시다면 혹은 저희가 아까 말씀해드린 그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보고 너무 재밌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걸로 이제 본격적인 리뷰 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번 화는 간단하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망대해를 표류한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 첫 번째 유리병 창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